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대한 학계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양자역학에 쉽게 접근하는 책, 과학하고 앉아있네, 양자역학 한 번 더 찔러보기의 저자,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김상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아무래도 쉽게 양자역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학하고 앉아있네, 양자역학 더 찔러보기,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그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 팟캐스트에서 진행되었던 양자역학 편을 그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 가운데 제가 출연했던 두 번 양자역학에 대한 그 두 번 강연을 첫 번째 거를 모아서 3편으로 만들어서 3권 그 양자역학 책이 하나 나왔고요. 예. 오늘 소개하시는 책은 4권인데요. 4권 책은 양자역학을 좀 더 심화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은 재미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과학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군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양자역학이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해도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자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하는 이론이고요. 그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꼽아보면, 물론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첩이라는 현상과 측정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 중첩이라는 것은 물체가 동시에 이곳 저곳에 있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직관으로는, 상식으로는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여러 곳에 또는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중첩이고요. 예. 그러면은 그 측정은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대상을 줍니까? 측정을 할 때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측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마 종잡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예, 일단은 대략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책을 보면요, 양자 도약 이론이 만들어진 계기가 특이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자가 도약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떤 말입니까, 이거? 이제 그 얘기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양자 도약으로 해서 양자역학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했던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정리했던 핵심 아이디어까지 가기에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고요. 예. 첫 번째 아이디어는 보어라는 사람이 냈던 양자 도약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은 원자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예. 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지구와 화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그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지구 궤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태양계로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지구 궤도에 있던 전자가 화성 궤도로 가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우주선 같은 걸 타고요.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도약, 한순간에 지구 궤도에서 사라졌다가 화성 궤도에 나타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쿼텀 점프라는 말도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여기서 나온 나오는가요? 얘기죠. 그런가요? 이 단어가 이제 사회과학에 가서는 도저히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설명이 된다는 거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그럼 이 이론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자역학은 설명을- 이런 식이에요. 이런 가정이 말도 안 되지만 네. 예. 이런 가정을 하면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과학자들의 경론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닐스 보어의 양자 도약 이론을 수학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공식으로 정렬하기 좋아하는 수학자가 행렬로 입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수학자가 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한 것인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이 보어의 양자 도약이 너무나 기괴한데 저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결론은 사실 더 황당무계한데, 그
양자도약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였고요. 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지금 이걸 이상하게 보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즉 전자가 이렇게 한 궤도를 돌고 있다가 이제 사라져서 여기 나타나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항상 물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만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전자를 본 사람이 없고 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 우리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은 이런 원자와 전자와 같은 세상을 기술할 때에는 우리의 직관을 다 버리고 오로지 실험에 나온 것, 오로지 그 관측 결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행렬이라 그래서 숫자의 나열들인데요. 예. 이 숫자의 나열이 그냥 원자의 모습이고 어디에 전자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어보지 마라 하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바꿔버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하지만 이 이론으로 완벽하게 원자가 다 기술됩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예. 그리고 이 양자역학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불륜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제 팟캐스트 강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이젠베르크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사람,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역시 양자역학을 저렇게 괴상하게 기술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수학적 그 모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슈레딩거는 사실 과학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람둥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 유명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던 순간 슈레딩거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가지 않았지만 다른 여자와 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 휴가 중에 휴가가 끝나고 와서 논문을 제출하는데 그 논문이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또 다른 방법, 하이젠베르크가 한 것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양한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과학자들의 모습인데요. 더불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이론이 올바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이 올바르다고 한 이유는 양자역학이 내놓는 모든 수학적 결과들은 실험과 다 일치합니다. 예.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양자역학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항상 결과는 예측한 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 특히나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이런 측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들이 이제 비결정론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근데 뭐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우주는 결정돼 있다는 말을 비꼬아서, 그러니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는 확률적 비결정론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그런가요? 굉장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는군요. 그리고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맞는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도 괴상한데 잘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정의하셨어요. 네. 그 사실 양자역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과학 이론보다도 정밀하고 정확한 이론입니다. 저희가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미래에 어느 위치에 행성이 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양자역학이 도달한 정밀도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론보다 정밀해요. 그런가요? 하지만 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자도약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보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제는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어에 있다고요? 즉 우리가 이걸 수학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학을 이제 지금의 저처럼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순간 이 양자역학의 상황을 기술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까와 같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다던가 아하. 한 장소에 있던 게 사라져서 여기 나타난다는 이런 상황을 기술하는 언어, 단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알파고의 대국을 봤지만 예. 알파고가 한 그 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야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수는 무효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주는 문제가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 못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역설적인 뭐 학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을 풀이하는 대목에서도 굉장히 이 흥미롭지만 알쏭달쏭한 그런 문맥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 뭐 계획을 뭐 연구를 계속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양자역학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굉장히 괴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상하지 않게 보이지만 정말 웃기는 거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양자역학의 괴상한 성질을 따르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손도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이루는 구성 원자 하나하나는 다 괴상하게 행동하는데 예. 이게 모이면 더 이상 괴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이제 평생의 연구 주제라서 계속 그 연구 주제를 계속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도 보셨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을 일반인한테 알리는 데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양자역학 같은 거를 일반인한테 알리는 데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아마 조만간 책이 더 나올 겁니다. 예.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양자역학 한 번 더 찔러보기. 이 제목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김상욱 교수의 설명 오늘 들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